옛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부유한 양반 가문의 아름다운 과부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대저택을 돌보며 살았는데 집안일을 도울 머슴 하나를 들였습니다. 그 머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겉으로 보기에 우직하고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건장한 체격,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를 가진 그는 마을의 많은 처녀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마님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마님은 매일 저녁 해가 저물 무렵 뒤뜰 연못가에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본 돌쇠였지만 점차 그것은 의도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담장 틈새로 때로는 높은 나무 위에서 마님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비칠 때마다 마님의 하얀 살결이 물결처럼 빛나는 모습에 돌쇠는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 어느 저녁 마님은 목욕을 마치고 나오다가 담장 뒤에 숨어있는 돌쇠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크게 놀란 마님은 급히 옷을 추스르고 돌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놈! 감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당장 설명해 보아라. 돌쇠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객지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자랐지요. 그저 마님의 모습을 보며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을 뿐입니다. 돌쇠의 눈에는 연기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궁색한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다는 것,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님을 보며 되살아났다는 것을 슬픈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 찼던 마님의 마음이 점차 연민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돌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저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불쌍한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 하나뿐이었느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제가 감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을 뿐입니다. 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함이,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났습니다. 내가 정말 그토록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한다면? 마님은 결국 머슴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성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님은 돌쇠에게 모성의 위로만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돌쇠는 매일 밤 마님을 찾아와 위로를 청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마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마님도 그런 돌쇠를 불쌍히 여겨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 돌쇠는 조금씩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마님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마님, 어릴 적 어머니의 젖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따스함이 어떤 것인지 한 번만이라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마님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돌쇠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의 바람을 거절하지 못한 마님은 조심스럽게 저고리를 풀어 그에게 자신의 가슴을 내어주었습니다. 돌쇠는 마치 갓난아기처럼 마님의 젖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 부드러움에 취했습니다. 그렇게 또 10여일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이제 마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씩 더 깊은 위로를 청했습니다. 입술로 마님의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때로는 가볍게 혀끝으로 그 봉우리를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마님은 그 순간 몸에 전해지는 이상한 감각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모성의 감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20날째 되던 밤, 돌쇠는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마님의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그의 손이 서서히 마님의 배와 허리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망설였지만 이미 그의 손길에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이건 안 돼. 너와 나는. 돌쇠는 마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님, 이제 저는 당신을 어머니로만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입니다. 그의 손길이 마님의 옷자락 아래로 미끄러지며 마님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며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폭풍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 후로도 10여일 동안 둘은 밤마다 만나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마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돌쇠의 진심 어린 사랑과 그의 강인한 품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50일째 되던 밤,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밤하늘 아래 마님과 돌쇠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못가에서 마님이 처음 목욕했던 그곳에서 둘은 서로의 몸을 물에 담그고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물방울이 그들의 몸을 타고 흐를 때마다 마님은 자신이 한 여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 저를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주십시오. 달빛이 비치는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내가 너의 아내가 되리라.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마님과 돌쇠는 모든 세간의 시선과 편견을 무릅쓰고 혼인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놀라워했지만 둘의 진실된 마음을 보고 점차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깊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거짓된 연기가 진실된 사랑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의 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밤이면 그 연못가에서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아직도 들린다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이들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